경쟁자였던 보잉의 계속되는 삽질로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FA-50의 위상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고성능 훈련기 및 경전투기를 구매하려면 카이의 FA-50 외에는 답이 없는 지경인데요. 그런데 FA-50의 위치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던 것인지 한국산이라면 죽어도 거부하던 일본까지 FA-50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FA-50을 구매하면서 한국은 제외하려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과연 한국 무기가 일본으로 수출되는 믿기 힘든 일이 정말로 벌어질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FA-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전투기 시장을 FA-50이 말 그대로 씹어먹고 있는 것인데요. FA-50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모델로 보잉의 T7과 이탈리아의 M346 훈련기가 있긴 하지만 M346은 태생이 러시아 전투기라는 점 때문에 서방 세계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T7은 보잉의 개발 역량 부족과 품질 문제에 발목이 잡혀 미군에서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흠잡을 데 없는 성능과 서방 전투기와의 조종 연계성, 믿을 수 있는 사후 보장까지 갖춘 T50, FA-50이 전 세계로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세계 경전투기 시장을 야금야금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팔아도 북한과 여기엔 못 팔겠지 싶었던 이 나라에서 최근 T50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현재 일본 자위대는 노후화된 T4 훈련기의 후계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98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T4 훈련기는 90속밖에 안 되는 스펙의 무장 능력도 없어 유사시 전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대 고등운영기 트렌드에 전혀 맞지 않는 항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발 당시로선 준수한 성능의 훈련기였지만 문제는 T4를 200대가 넘게 생산했다는 것이었죠. T4를 어떻게든 개량해서 써먹어보려던 일본은 결국 포기하고 2022년부터 새로운 훈련기 200여 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T7A, 이탈리아의 M346과 한국의 T50이 그 후보로 꼽혔었습니다. 그런데 T50이 입찰 후보에 들어갔다는 소식에도 사실 한국에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일본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 위한 들러리로 T50을 끼워 넣은 것으로 애초에 살 생각이 없다고 판단했었죠. 그런데 점차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M346이 가장 먼저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제 야크 130 기반의 기체라 미제 전투기를 주로 운용하는 일본의 환경에 안 맞는 점도 크고 무엇보다 90속 훈련기라는 스펙이 발목을 붙잡았다고 하죠. 덕분에 T7A와 T50의 1대1 대결이라는 구도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T7A는 미군에서도 도입을 거리고 있는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7A는 FA-50과 동일한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최고 속도가 FA-50의 60%에 불과한 90속 훈련기로 미군이 요구하는 스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개발 과정에서 결함이 계속해서 발견되며 양산 시기와 개발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인 보잉이 최근 계속되는 항공기 품질 사고로 신뢰도를 완전히 잃어버렸기에 일본 내에서도 T7A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예전 일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국산 항공기인 T50의 도입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사고 싶어도 한국에서 팔아줘야 성립이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카이에서도 수출 의향이 없진 않았는지 실제로 지난 2023년 말 카이와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의 접촉이 있었고 2월 싱가포르 항공쇼에서 일본 방위성 간부와의 정식 회의가 2차례 열렸다고 합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무조건 반대하던 이들도 T50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말에 설득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3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이 T4의 후계기로 미국과 손을 잡고 공동 개발에 도입하는 것으로 훈련기 사업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4월 10일에 열리는 일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개발에 관한 합의를 발표할 전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공동 개발의 베이스가 될 전투기가 다름 아닌 한국의 T50이 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즉, 한국에서 T50을 도입하는 대신 T50의 개발 협력사였던 로키드 마틴을 통해 TF-50J라는 새로운 T50을 만들어 일본과 미국에서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한국은 배제될 것이라고 하죠. 만약 미국이 이 사업에 동의한다면 FA-50으로 미국 훈련기 시장 진출을 노려왔던 카이에 있어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의회에 보잉 살리기로 T7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았지만 미 해군과 미 육군에서는 별개로 차기 훈련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규모는 10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카이 역시 T50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 일본과 로키드 마틴이 손을 잡고 T50 기반 훈련기를 새롭게 개발하게 된다면 카이의 위협적인 경쟁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카이와도 미국 T50 수출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이 만약 일본에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한국이 닥쳤던 갯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카이가 미군 훈련기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번 일미 훈련기 공동 개발이 추진된다면 한국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T50이라는 베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TF50J가 완성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을 완료하고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미군이 요구하는 납기일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미 해군은 차세대 훈련기 조달을 적어도 2026년부터는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만약 생산을 로키드 마틴에 맡기려고 해도 로키드 마틴 역시 F-35와 F-16 바이퍼의 발주 물량을 소화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T-50 계열 전투기를 최대 5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잇따른 주문의 T-50 생산 라인을 2024년까지 2배로 증설할 예정입니다. 동남아와 폴란드 등 이미 쌓여있는 주문을 소화하면서 미국의 수요까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납기일을 맞추려면 T-50에서 설계를 거의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생산 라인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결국 한국의 하청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미국에서도 그냥 한국에 맡기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본과 미국이 손을 잡고 새롭게 개발한다면 T-50보다 더 뛰어난 물건이 나오지 않겠냐는 말도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간 T-50을 운용하고 수출한 노하우와 데이터를 토대로 T-50의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만 많았던 FA-50의 단자형 모델인 F-50의 개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7일 카이는 F-50 개발에 35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자형인 F-50은 기존 FA-50의 후방 좌석에 연료 탱크를 탑재하여 대비 작전 반경이 25% 이상 증가된 모델로 더불어 조종실 성능 개선, 항공 전자비행 제어 개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성능 개량, 수명 연장 등 개량 방안이 포함되어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일본이 새롭게 훈련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일본 무기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발목을 붙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아니 꼽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무기 기술력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법을 바꾸고 무기 수출 가능 국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서도 여전히 무기 수출에 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납득할 수 없는 가격 때문인데요. 일본 자위대의 폐쇄성 덕분에 일본 방위산업은 외부의 감시와 비판에서 한 발 벗어나 있어 정경 유착과 부패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사주는 일본 자위대 덕분에 일본제 무기는 해외의 동급 무기보다 7, 8배는 더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고 문제 개선과 성능 개량에도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해야 할 상황이 되자 일본 무기의 경쟁력은 한국은커녕 중국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방산대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현지 생산 기술 이전과 같은 요구를 전부 무시하고 있으니 문을 열었다고 해서 수출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고 새로운 훈련기를 만든다고 해도 이 같은 가격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방비가 천조에 달해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군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성능의 가격만 더 비싼 무기를 사줄 이유는 없는 것이죠. 또한 일본이 T-50 파생형을 개발하게 된다면 반대로 T-50 시리즈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수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과거 튀르키예의 T-155라는 K9 파생형 자주포 생산을 허락하며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K9의 위험한 경쟁자를 만든 게 아니냐는 우려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해당 사례를 통해 K9의 우수성이 부각되며 수출 촉진으로 이어졌고 경쟁자가 될 거라 우려받았던 튀르키예는 여러 자주포 사업에 T-155를 들고 참가했었으나 원본인 K9에 밀려 번번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란드 역시 K9 파생형 자주포 크랩으로 세계 자주포 시장에 도전했었지만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폴란드에서도 크랩 생산을 포기하고 K9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죠. 이는 한국이 전 세계로 수출한 K9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하며 개량을 멈추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T-50, FA-50 역시 한국에서 개량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상 일본에서 짝퉁 T-50을 만든다고 해도 수출 경쟁에서 전혀 밀릴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본의 움직임이 한국 방산의 위기가 될 것인지 기회가 될 것인지는 결국 우리 방산 기업들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 한 자루 총알 한 발을 팔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이번에도 일본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